사실은 이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동원이 저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행사에 어떻게든 대학생들을 더 동원하기 위해서 전두환 정권에서는 엄청난 돈을 풀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이제 돈을 주고 이 행사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기록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출연자 1인당 5만 원씩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출연자가 4천 명이 좀 넘어가지고 전체 액수로는 약 2억 정도의 돈이 학생들에게 뿌려졌다고 그래요. 지금의 20억. 학생들 놀았네. 아니, 입장이 50만 원이 넘어. 아니 근데 너무 추하지 않아요? 이거 축제에 어떻게 보면 돈 주고 대학생들을 산 거잖아요. 대학생들은 매수당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왜 이렇게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을 포섭하고 싶었던 걸까요?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하고 당시하고 대학생의 위치가 다릅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보통 이 또래 집단 중에서 한 15% 정도, 15% 정도만이 당시에 이제 대학을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고 엘리트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엘리트들을 정권에 포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중에서도 서울대생들의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까 그 강무재 선생님께서 이렇게 라디오 DJ 하시면서 예측하건대 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노래도 불러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이용 씨요. 가만히 앉아 이 밤을 지키는 나는 어둠이려 멀리서 알가부르지. 근데 여기서 1등한 노래가 누군? 그러니까 이용 씨가 1등이 아니었던 아니에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갤럭시. 갤럭시. 서울대학 출신들. 아니 그 기억을 하세요? 네, 아니 그런 거 생각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갤럭시의 학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네. 들어보실래요? 학. 81년도. 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서울대 상징이 학이에요. 아, 그래요? 화사한 날개 펴고 미끄러지네. 락이네, 락. 천년 묵은 분노와 서름을 고운 물결에 담아. 이 노래는 학이라는 노래는 거의 안 알려졌어요. 1등 노래가 학인데 왜 이 노래가 덜 유명한 거죠? 사실은 그때 이용이 2등을 해요.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이용이 1등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9.81 그 심사위원들이 1등을 줘요. 서울대학이라고. 느낌 맞죠? 그렇죠. 네, 당신 저 서울대학이라고. 선배들이라고 준 거야. 서울대라는 상징성을 갖고 싶어서 1등을 그냥 준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9.81. 라디오, TV 이런 데 전부 다 서울대생. 9.81 대학가요제에서 1등을 한 그렇지. 서울대학.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렇게 참여 많이 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생들이 9.81에 참여한다. 또 서울대생들이 정권에 협조적이다. 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서울대 학생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특히 허문도가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후배들을 또 끌어들이려고 애랬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여가 많이 저조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꼼수를 쓰냐면은 지금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간 사람들 또는 이제 이미 졸업을 해서 공무원으로 취업한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들은 군인이고 공무원이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능하죠. 그래서 그들을 서울대생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동아리 행사 같은 데에 뭐 투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든 서울대생들이 참여했다라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다는 거죠. 제가 81년을 산 만약에 그냥 일반 가장 뭐 젊은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보도를 보면서 와 너무 신난다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서울대생이 1등했네 전국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올라왔네 맞아. 이러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서는 사실은 대학생들한테 돈 주고 서울대생을 1등으로 그냥 밀어버리고 이건 그냥 정치 공작이네요. 근데 사실 이게 군중 심리라고 저렇게 막 판을 크게 막 신명나는 국민 대축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가볼래 맛있는 거 이러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져.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 새로운 독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 초치지 마.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국풍 80일의 진정한 의미 또는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문제예요. 자, 1981년 5월 28일부터 국풍이 시작되는데 그 하루 전날인 5월 27일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5.18 민주화 운동이 계엄군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된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국풍 80일 행사는 사실은 그 바로 1년 뒤에 벌어진 행사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5.18 일주기를 맞이해서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5월 27일 날, 즉 국풍 전날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 시위 도중에 경제학과 김태훈 학생이 옥상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 구호를 3번 외치고 투신해서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당시 언론에 어떻게 다뤄지는가 한번 보죠. 자, 이게 당시 신문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안 봐도 보이네. 자, 이 신문에서 이 신문 사회면에서 그 사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나오긴 하나요? 보이질 않는데요? 나오긴 할 거야. 어딨냐면 여기 우미 죽은 이야기. 틀면 크게 나올 아니 지금 곰 사진 이렇게 큰데 서울대생 일명 절명. 절명. 네, 이렇게 기사가 아주 짧게 나옵니다. 어떤 구호를 외쳤는지 그런 건 안 전혀 나와. 없네요. 어떤 건지 안 나와. 그러니까 전혀 이 신문을 통해서는 이 학생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전혀 나오지도 그러니까, 않고요. 투신 그런 이유가 어떤 없어요. 광주와 연결되는 내용들은 없어. 전혀 없고 선동적인 오히려 거래, 지금 그냥. 이날 사회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곰이네? 이게 바로 벌꿀통을 사살로 이렇게 끝난? 훔쳐먹다가 사살당한 이 반달곰 기사가 지금 이렇게 더 크게 나오고요. 지면을 차지하고 그리고 요 사진은 결국에는 국풍 80일, 국풍 80일 관련된 기사만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뭐 꼴통 훔쳐먹다가 꼴통 훔쳐먹다가 저렇게 죽은 된 곰은 저건 곰 얘기가 저렇게 크게 날 일입니까?